안녕하세요. 돈 워리 비해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특허 스페셜리스트 이호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나왔던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88이라는 숫자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이제 뭐 88cc도 있고 88 라이징이라는 것도 있고 88번 버스도 있고 88 락시라는 가게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88 올림픽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88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88명을 이제 달성을 했고요. 지금 1000명 목표에서 8.8% 진척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대구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정보지원 사업은 여기 보시면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 공고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나온 내용이고요. 지역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처음 생겼을 때 요 그 특허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활동을 제가 대신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이제 그 특허 사무소하고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그때 제가 특허 사무소에서 일할 때 뭐 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그때 양식 3장 들고 다니면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내진 특허 관련해 가지고 R&D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내진 사업화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접수 기간, 그리고 이제 신청 방법, 지원 절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저희가 26개 지역 지식 재산 센터가 있는데 그런 그 지적 지식 센터에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상은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은 12일서부터 5월 말일까지. 오늘이 이제 22일이니까 아직 8일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 방법은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양식을 들고 다니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 절차는 이제 접수를 하시면 검토를 하고 방문 상담을 해서 신청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사업 수행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지원 규모나 기업 분담금 지원 내용이 있는데 가장 관심 있는 건 어, 기업 분담금이죠. 그리고 이제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약 한 2천만 원, 기업당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기업 분담금이 이제 40%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 10%를 현물로 하고 30%는 현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10%, 현물 30%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현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특허가 지금 한 2건 정도, 디자인 쪽이 6건, 그 다음에 브랜드 쪽이 2건, 출원 비용 쪽에서 이제 4건, 그리고 해외 출원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비용 한도를 보시면 특허에서는 이제 기술 홍보용 영상 제작하는데 한 900만 원 이내 정도, 그리고 국내 맞춤 특허 전략을 세우는데 9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있는데 디자인에서 이제 제품 디자인 개발이 160만 원까지, 1600만 원까지, 그리고 제품 디자인 목업이 600만 원, 포장 디자인이 900만 원, 화상 디자인 개발이 900만 원, 화상 디자인 개발 쪽이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쪽도 1,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가장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시는 내용일 텐데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이제 168만 원까지, 실용 신안은 120만 원까지, 상표는 40만 원, 디자인은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나오고, 특허 PCT 이렇게 해서 2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담금이 이제 40%, 그중에 현금이 20%,
현물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요 현금은 실제로 이제 그 사업 통장에다가 기업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물은 이제 나중에 사업 그 정리하실 때 인건비 같은 것들이 이제 다 현물로 들어가니까, 만약 연구개발 부서가 있다던가 그러시면 그런 인건비들은 여기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6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디자인 쪽이 사실은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떤 제품 디자인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 또 판매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 쪽은 사실은 좀 제품 개발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특허에 보시면은 인제 기술 홍보 영상도 있지만 국내 맞춤 특허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국내 맞춤 특허 전략이 뭐냐면 이제 IP R&D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을 질 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짓느냐, 아니면 뭐 그냥 집 장사 하시는 분들이 뚝딱뚝딱 이렇게 그냥 기초 올리고 대충 해가지고 이제 짓느냐, 이제 요런 차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20년 이내에는 대부분 이제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이제 일반 주택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P R&D 또 R&D IP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연구 개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특허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야, 이 과자가 이게 좀 짜기만 해. 이게 짠맛인데 좀 맛있는 짠맛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를 뭐 설탕도 넣어보고 뭐 이것도 꿀도 넣어보고 이제 막 연구를 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조합이 나왔어. 요걸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 과자 만드는데 재료가 덜 들어가고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특허를 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환경하고 특허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만약 사과를 재배하는 농장이다. 만약 사과를 재배하는 농장이다 그러면 우리 사과가 먹어보니까 그 당도 분석 같은 것들을 해보면 뭐 다른 데보다 특히 떨어지는 것 같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모양이 나쁘지도 않은데 잘 안 팔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팔리는 수량을 갖다가 많이 팔리게 하려고 그러면 만드는 양을 많이 만들어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같은 농장 규모 내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병충해에 강한 사과 종자라든가 홍수에 강한 사과 종자, 가뭄에 강한 사과 종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요런 거에 해당더라도 당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고 질감을 어떻게 더 좋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과의 크기도 저희가 보면 뭐 제수용은 이제 좀 큰 사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크면서도 맛있는 사과. 그럼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사과를 이모작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어떻게 하면 사과를 1년에 이모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껍질을 좀 더 얇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두껍게 해서 깎기 쉽게 할 거냐.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그 연구 계획들을 저희가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씨 없는 사과, 물 많은 사과, 신맛이 많이 나는 사과, 단맛이 많이 나는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이제 저희가 계획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시장들은 동향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씨 없는 사과가 팔리는 정도가 어떠냐?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농업 분야의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주요 5국이라고 하는데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중국, 어, 뭐 한국, 이렇게 이제 주요 5개국 정도가 되는데, 요런 5개국들에서 이 농업 분야에서 사과에 관련된 품종에 대해서 어떤 기술 동향들이 있고 어느 쪽에 특허들이 나와 있는지, 내지는 어떤 품종들을 개발 중에 있는지, 논문들은 이게 다 한번 동향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허 논문 동향 분석을 또 해보는 경우도 있죠. 어떤 기술이 나와 있는지. 또 보통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특허업계에서는 이제 특허 출원이 되고 한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사업화가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서 등록되고 1년에서 5년 정도 된 특허들은 이제 선행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 기술을 따라가서 사업화했을 때 아직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늦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산포도 같은 거를 만들죠. 그 산포도를 해보고 거기서 뭐 당도 높은 사과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이 아주 많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당도 높은 사과에 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 특허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떤 특허를 가지고 들어가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씨 없는 사과가 있는데, 보니까 시장이 거의 없어요. 만드는 사람도 없고, 특허도 뭐 거의 없어. 그럼 우리가 이쪽 시장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분석을 또 하는 거죠. 마케팅 조사 같은 것들을. 이제 요게 이제 환경 특허 분석 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특허들이 있는지, 그래서 IP 포트폴리오를 이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당도 높은 사과라고 그러면 당도 높은 사과에서 어떻게 당을 높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특허를 다 뽑아내가지고 어떤 회피 전략을 쓸 거냐. 그리고 이 당도 높은 사과에서는 어떤 원천 특허나 유명한 특허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특허마다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해봅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만약 2단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문제 특허 회피 전략, 원천 유망 특허 발굴, 그 다음에 IP 포트폴리오 설계, 이렇게 있으면, 문제 특허 회피 전략은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 특허청에 이거를 해주는 전문 PM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 PM이 이제 그 전문 변리사분들하고 이제 같이 또 거기 그 박사분들하고 요런 그 회피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피 전략을 세우고 원천 유망 특허를 발굴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전문 경영인 내지는 그 연구개발 총 책임자가 우리는 당도가 높은 건데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이런 쪽이 더 비전이 있을 걸로 봅니다. 뭐 예전에 어디 가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던데 거기에 핵심 기술은 요 기술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특허청의 전문 인력들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현장 인력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요 IP R&D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기술이 획득이 되고 그 전략이 이제 수립이 되죠. 그래서 특허 출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아니면 주요 5개국에 대한 시장 전망, 특허 기술 전망, 동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로 갈 건지 방향 잡아서 또 핵심 기술이 뭐라고 우리가 뽑아 도출해내고 그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IP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그 특허들을 만들어서 출원을 하고 등록을 시키는 그래서 원천 유망 기술을 우리가 뽑아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경험이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삼성 반도체가 후발주자임에도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제가 지금 엉뚱하게 이제 사과라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다른 기술을 갖고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도출이 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사과라는 쪽으로 좀 돌려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IPR&D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 원천 유망 기술을 발굴을 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술력이 강한. 그래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래서 이 강한 특허를 만드는데 이 강한 특허는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더욱더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IP R&D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하대학교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데 인체 골수에서 100%에 가까운 순도의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기술을 바이오 벤처 회사가 이제 이전을 받았죠. 그래서 선급 기술료로 41억 2천만 원, 경상 기술료로 매출액의 4.3%. 그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뭐 시장 예측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이 기술의 가치는 대충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를 그 기업체하고 이제 협의하고 또 그 기업체가 이것들을 억셉트하면 넘겨주게 되고 뭐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 기술 회사 기업이다 보면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좀 지급 방식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 경상기술료는 보통 매출액 대비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조정이 가능한데 매출액은 세금에서 끊기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죠. 눈으로 보기도 쉽고 그러니 이렇게 많이 합니다. 4.3%면은 많은 것 중에 하나,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대기업들은 보통 1%, 2% 사이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가상 손가락을 이용한 핸드폰 멀티터치 관련 특허 이런 걸 이제 낸 거죠. 근데 어쨌든 기술 이전하고 로열티 수입료로 6억 5천을 받았는데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분이셨던 거죠. 근데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술 개발을 하다가 2년이 걸렸는데 요런 IPR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 2년이 걸렸는데 개발하고 보니 시장에서 이미 이제 늦은 기술이 된 거예요. 그 기술 갖고 시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갔을 때 후발주자를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 기술이 한 특허가 15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15건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선급 기술료도 받고 경상 기술료도 받고 해서 한 4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그 기술을 개발할 때 이 기업은 M&A 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중견 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했고 인수해서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도출시키다 보니까 이 IP R&D를 하게 됐고 이 IP R&D를 통해서 15건 정도의 특허가 나왔고 15건의 특허는 약 40억 규모의 소득을 창출하게 됐는데 이 인수한 기업의 연간 매출은 40억 정도 되는 회사였었습니다. 40억 정도 되는 매출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기술 개발하는데 뭐 몇 억 들었죠. 한참 들었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아주 효자 노릇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M&A 할 때는 그 회사의 매출이나 기술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기술력을 좀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IP R&D 쪽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지원 사업에서 이제 그 보시면 제품 디자인 쪽으로 가보면 국내 맞춤 디자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P R&D처럼 뭐 예를 들면 요즘 그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는 어떤 디자인이 나오느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다이슨에서 나왔을 때 그 날개 없는 선풍기의 디자인하고 LG하고 삼성에서 만든 그 날개 없는 디자인의 모델이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약간 탑형으로 좀 바뀌었고 다이슨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걸로 됐었죠. 그런 것들도 이런 그 국내 맞춤 디자인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 한 9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9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도 그것만큼 이제 40% 정도 내야 되니까 나중에 그 사업 규모를 보면 뭐 한 1,500만 원 규모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은 적당하다. 어떤 기업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요, 지원 사업을 해줄 때 그 아무 기업에나 막 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창업 벤처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강소기업이라던가 이런 거 인증을 받고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 인증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반 기업체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예를 들면 매출도 많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뭐 그 회사에 뭐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밀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실 때 일단 이런 것들을 하셔서 내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커리어를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해놨는데 한 방에 5억 받고 10억 받는 경우는 없다.
2번 내지 3번 정도는 거치셔야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5억짜리, 10억짜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해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특허 지원 사업을 해서 뭐 165만 원 정도 지원된다 그러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때 말씀드릴 때 220만 원 정도 우리가 출원 수입료가 나왔었잖아요. 성공보수 22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220만 원에 165만 원이니까 되게 많죠. 근데 현물로 40% 정도 해야 되니까 165만 원까지 다 받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전체 수입료로 보면은 400만 원 중에 165만 원이니까 적진 않죠.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다. 근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특허가 뭐 5월 달에 딱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3월, 뭐 2월에 만든 거를 요 사업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때 마침 이제 뭐 언저리에 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4월에 있으면 5월로 밀어보고 6월에 있으면 5월로 땡겨보고 요 정도는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는 한번 해보셔라. 근데 정부 지원 사업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한겨울이나 한여름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체험해 본 걸로 하면. 보통 외투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날씨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투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날씨라고 그러면 4월, 5월. 그 이제 좀 뒤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11월? 뭐 요 정도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주로 진행되는 때다. 요 사업은.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특허들을 왜 해야 되는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당해보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요. 최근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요 특허 소송이 되게 많습니다. 대기업은요, 이미 지나갔어요. 아시겠지만, 그 삼성을 대상으로 애플이 걸었던 게 벌써 한 20년 된 얘기잖아요. 되게 오래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미 뭐 기술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선진국들하고 거의 그 뭐 이렇게 비등비등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동맹업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IP 쪽에 가장 큰 기술 동맹으로 보면 구글 동맹하고 애플 동맹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동맹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마 LG도 구글 동맹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하는 말로 깐부매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걸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LG가 이겼죠. 그런 경우에 딴 기업이 LG한테 이건 LG가 뭘 했는데 그 건에서 이건 기술 동맹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아니다로 소송을 걸었죠. 근데 나중에 이건 그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이런 특허 기술에 대한 대응이 되게 잘 돼 있다. 아주 선진국화돼 있다. 그래서 함부로 외국에서도 저희 나라에 그런 것들을 걸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은 6건, 특허는 2건,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떤 좋은 기술로 우리가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요, 모양이 내지는 포장이 어설프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뭐 이런 말씀 하면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어떤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물건 구입해가지고 사보면 어떠세요? 물건이 싸잖아요. 굉장히 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0,000원에 파는 거에서 1,000원에 팔잖아요. 근데 받아보면 1,000원짜리죠.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파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용물을 찾아보면 내용물이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내용물도 뭐 1,000원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 3,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 뭐 이어버드 같은 거 이렇게 저희가 사보면 포장 보셨죠? 과할 정도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싸요. 근데 그 테무에서 파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얘를 사죠. 왜냐면 얘는 좋아 보이니까. 얘는 한 몇 달 쓰면 버릴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 보시면 맞춤 전략 디자인 전략서부터 뭐 화상 디자인 개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또 특허에서도 보시면 특허 기술 홍보 영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왜 매출이 안 오르냐, 이게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장터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나라장터에 내가 특허 기술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나라장터에서 막 써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안에서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라장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또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되면 어쨌든 이제 전체 규모의 이 우수 제품은 30%까지는 써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우수 제품 되는 게 아주 험난한 일이고,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제가 우수 제품을 한 10개 기업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준비가 안 돼서, 이 준비가 안 된 게 기업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컨설팅 업체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우수 제품 등록을 컨설팅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정말 내 일처럼 받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컨설팅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컨설팅은 조력자의 역할이고 가이드의 역할을 많이 하지, 그거를 책임지고 끌어주는 역할은 잘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책임을 질 사람, 그리고 그거를 주도할 사람은 이제 기업이죠, 기업. 근데 저희가 해봐도 이게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나라 제품, 우수 제품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경영자분들이 되면 좋고 말면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아는 업체 중에 물탱크 하시는 사장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물탱크가 내진 설계까지도 다 된 그런 물탱크예요. 근데 그 사장님은 나라장터에 목을 맵니다. 그분은 매출이 지금 뭐 거의 제가 처음 뵀을 때가 한 10몇 년 전, 15년 전? 요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100억에서 120억 사이 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내진 설계하고 우수 제품 등록되면서 지금 뭐 300억 이렇게 넘어가는 매출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수 제품에 목을 매야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을 한번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셔라 그러면 정말 이 나라장터 우수 제품으로 되신 분들 많습니다. 요런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 발 한 발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데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말씀드린 물탱크 회사에는 연구 전담 요원이 있어요. 차장급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차장님이 정말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입찰, 정부 지원, 나라 장터에 나오는 입찰 같은 것들을 다 관장하는 경우를 저희가 봤죠. 그 전담한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특허 분쟁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특허 분쟁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업체들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미국 지문 인식 업체하고 저희 나라 이제 인식 솔루션 업체가 붙은 거죠. 2년 동안. 근데 소송 비용으로 48억 날렸답니다. 근데 이 업체가 단기 순이익 한 60억 정도 되니까 한 80억 정도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을 날린 거죠. 데미지가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P 포트폴리오나, 뭐 IP 동향 분석, 이런 것들을 미리 해서, 우리가 대비했다 그러면,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CB, 그, 인쇄 회로 기판 업체인데, 이제 일본 기업하고 대만 법원에서 붙은 거죠. 대만 수출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잡힌 거죠. 저희 나라도 그래요. 저희 나라에 어떤 제품이 이제 수입이 되려고 하면 저희 나라에 있던 업체들이 그 회사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변리사분들이나 이렇게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그 회사 물건이 딱 저희 나라에 도착하면 그때 탁 겁니다. 특허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기술 침해로 소송이 걸리면요. 문제가 뭐냐면 이기고 지고는 한 2년 있어야 이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소송이 들어갈 때 가처분 신청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제품이요, 항구에서 내지는 보세 창고에서 잡혀있는 상태로다가 소송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자제품이든 내지는 생물이든 비생물이든 상관이 없이 뜨거운 그 보세 창고 엄청 뜨겁거든요. 보세 창고 그 막 들판에 6개월만 있으면요, 한여름에는요 다 상합니다. 생물은 썩었고요, 비생물도 그 뜨거움에 녹아가지고 제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업체는 그렇게 막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그 꼴을 당하면 나가서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대기업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소업체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요. 나갈 때 요 특허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왜냐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나가서 외국 대기업하고 붙었어요. 어느 부품 때문에. 근데 그 부품 때문에 졌어. 그 이 부품을 만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있잖아요.
이 업체가 돈 내는 거예요. 여기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다 써 있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대기업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것들은 미리 이 메인 업체들하고 협력해 가면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은 상생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생 작업으로 또 지원을 해 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저는 요 과정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부터 추론까지 제가 해 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물을 소독할 때는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게 가장 좋더라. 그러면 물이 그 물 소독을 잘하기 위해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을 가급적 작게 만들어서 이 작은 기포들이 물에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물을 소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에서 그 특허청에 이제 PM하고 관련 이제 박사님하고 변리사분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1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끝단계까지 한 20회 정도 했어요. 그때는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본 제 느낌은 너무나 좋다. 이런 거는 진짜 모든 기업들이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내용입니다. 요 성공 사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IP R&D에 대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독해 주신 88분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 전하고, 또 향후에 1000명까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